안녕하세요. 기독교의 모든 것 손재익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설교 듣기에 유익을 줄 유용한 팁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을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설교 듣기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제목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설교 그 내용도 중요한데요. 설교 제목도 중요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최종적으로 혹은 어떨 때는 설교를 준비하기 직전에 어떨 때는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렇게 작성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설교의 제목입니다. 설교자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려고 하죠. 어떤 설교자의 경우에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또 많은 설교자들은 설교 제목을 설교 중에 말하지 않고 설교 제목은 주보에만 실어두죠. 대신 설교 내용 전체에 그 설교 제목을 녹아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주로 하고, 저는 종종 이제 설교의 제목을 설교에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쭉 설교를 하다가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진행하면서 이 설교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아니면 설교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지만 설교 제목을 하나의 설교에서 중간에 혹은 클라이막스에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들으실 때 설교도 잘 들어야겠지만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설교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교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설교 제목만 기억하신다면 지난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오랫동안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설교 주제를 요약하면서 스스로 적어보면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런 것이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서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설교 듣기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 보통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면 오늘 뭘 배웠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배운 내용을 다 구구절절 이야기하라라는 말이기보다는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보라 라는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전체를 다 이해한 것이기도 한데요. 설교란 한 편의 결론이 있는 메시지죠. 그 안에 몇 가지 주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설교를 준비할 때 주제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설교 중에 말하기도 하지만 문장 속에 그냥 녹아내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제를 파악하기가 어렵지도 않고요.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교를 일일이 노트하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꼭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적다 보면 그 적는 데 치중하는 바람에 설교 내용을 캐치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 방법이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듣는 것이 오히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도 있는데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적으면서 들어야 잘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적으면서 들은 것이 좋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적으면서 듣는 것이 오히려 좀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이 빽빽이라고 하죠. 이 노트를 가득 검은 글씨로 채워야 되는, 그러면 이제 하루 동안 공부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래서 평일에는 3장, 주말에는 5장, 이게 항상 숙제였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공부 방식이 눈으로 공부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냥 이게 가만히 눈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이미지로 기억하는 이런 공부 방식이 저한테 맞는 방식이었는데, 고1 때 담임 선생님께서 이 깜지라고 하는데 깜지를 하라고 해가지고 적다 보니까 오히려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적는데 치중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이후로 공부를 못하게 평생 한이 됩니다. 또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반 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가 일종의 항의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방식이 안 맞습니다. 이제 항의를 했더니 그 당시에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는 시절이지 않습니까? 이 반장 녀석이요, 다른 학생들한테 지도를 해도 될까 말까 할 판에 처음부터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굉장히 혼이 났고, 그 이후에 이제 고1 때 1년 동안 3장, 뭐 주말엔 5장, 그럼 또 주말에 5장이라면 토요일, 일요일 5장씩 해야 되는데, 주일에는 제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고, 또 주일은 거룩하게 보내야 되니까 공부를 아예 안 하는데, 그럼 토요일에는 10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깜지라고 하는 이 가득 노트에 글을 채우는 이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 공부는 그냥 보는 게 공부인데, 그래서 머리에 그냥 기억을 시키는 건데, 그 이후로 이게 습관이 되니까 나중에는 2학년, 3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이 다르니까 안 해도 되는데도 자꾸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손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손을 쓰는데 뭐 기억은 안 나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공부를 못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지만 설교를 적으면서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는 교인들이 앉는 정중석에 작은 책상이 있죠. 데스크가 있습니다. 그 의자 뒤쪽으로 책상이 조금 나와 있죠. 그 외에도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이런 지금 현재 제 앞에 있는 이런 책상이 있어서 설교를 노트하기 좋게 아예 되어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이런 책상 혹은 선반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설교를 노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결론을 놓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를 한 30분, 40분 듣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듣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종종 뭐 그날 하루의 컨디션 혹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중간중간 놓칠 수도 있죠. 그럴 때라도 결론만큼은 반드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론 속에 그 설교의 모든 핵심이 항상 담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설교를 쭉 하다가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 표현을 왜 하느냐,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마치니까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잘 들으셨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인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들으신 내용을 이제 제가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가 결론이고, 그 결론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그 앞의 내용은 조금 잘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결론을 통해서 설교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설교 듣기에 더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어떻게 듣는 것이 유익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